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딸을 지구 반대편에서 찾은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982년 겨울, 서울 변두리 판잣집.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방 안에서 갓돌이 지난 쌍둥이 자매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엄마 미영은 젖병에 물을 타서 분유를 만들려 했지만 통에 든 분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빠 종수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경기가 나빠 일거리가 끊긴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여보, 아이들이 자꾸 울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종수는 빈 지갑을 뒤적거리며 한숨만 내쉬었다. 쌀독은 이미 비어 있었고 김치통에는 마지막 김치 몇 포기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미영과 종수는 아이들이 잠든 사이 부엌에 앉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리가 둘 다 키울 수 없어요. 이러다가는 둘 다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예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종수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러면 누구를? 이틀 후 그들은 시내 고아원을 찾았다. 언니인 수진을 안고 온 것이다. 고아원 원장은 부모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런 상황이 많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아이는 잘 돌보겠습니다. 수진을 원장에게 건네는 순간 미영은 온몸이 떨렸다. 수진은 엄마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동생 수연은 집에서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영과 종수는 수연을 꼭 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한 달이 지나고 미영은 매일 고아원 앞을 서성였다. 수진을 보고 싶었지만 다시 데려올 능력이 없었다. 종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나갔고 미영은 바느질 일을 시작했다. 수연을 업고 미싱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일했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다. 좋은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건데 부모님이 동의해 주시면. 미영은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다. 해외로 간다는 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미영과 종수는 밤새 이야기했다. 수진이에게는 더 나은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딸인데. 결국 그들은 수진의 미래를 위해 입양에 동의했다. 입양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미영은 펜을 놓고 한참을 울었다.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그 순간 그들은 몰랐다. 이 선택이 훗날 두 자매를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1983년 봄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 작은 한국 아이를 안고 내린 중년 부부가 있었다. 카를로스와 마리아 곤잘레스였다. 그들은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한국에서 입양을 결정했다. 수지는 이제 소피아 곤잘레스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홀러, 미에머. 마리아가 소피아를 보며 스페인어로 말했다. 아직 2살 반인 소피아는 엄마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와 포옹은 느낄 수 있었다. 카를로스는 아르헨티나 최대 건설회사의 부사장이었고 마리아는 유명한 피아노 교사였다. 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장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수연은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미영은 밤새 바느질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종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른 새벽부터 나가곤 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수연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버텨나갔다. 소피아는 빠르게 스페인어를 배웠다.
마리아는 매일 그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쳤고 카를로스는 주말마다 공원에서 축구를 함께했다. 그들은 소피아를 친딸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나오는 꿈이었다. 엄마, 나한테 왜 언니나 동생이 없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물었다. 마리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로 너만 보내주신 거야. 수연은 한국에서 밝고 활발하게 자라고 있었다. 미영과 종수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고 있었다. 종수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고 미영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재단사가 되었다. 수연은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특히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미영은 매일 밤 수진을 그리워했다. 수연이 웃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수진도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종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가끔 수진의 소식을 알고 싶어 고아원에 전화했지만 해외 입양은 연락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었다. 1990년 소피아는 7살이 되었다. 그녀는 완전히 아르헨티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고 탱고를 추는 법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마치 절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수연도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첫날 선생님이 가족 그리기를 시켰을 때 수연은 엄마, 아빠, 자신을 그렸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자신 옆에 또 다른 여자아이를 그렸다. 이 아이는 누구니? 선생님이 물었을 때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수연의 그림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쪽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한쪽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는 두 자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20년 후 운명이 그들을 다시 엮어낼 것이라는 것을. 2020년 서울. 28세가 된 수연은 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그녀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연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들의 일상, 맛집 사진, 여행 사진들이 지나갔다. 그때 추천 계정 섹션에서 한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 속 여자는 짧은 흑발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입가에 작은 점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수연은 핸드폰을 다시 가까이 가져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계정 이름은 SOFIAGONGALEGARG.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부에노스아이레스 거주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은 믿을 수 없었다. 직업까지 갔다니. 더 놀라운 것은 사진들이었다. 소피아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수연과 닮아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수연은 밤새 소피아의 인스타그램을 훑어봤다. 소피아는 탱고를 춤추고 축구를 좋아하고 와인을 즐겼다. 문화는 달랐지만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그림 스타일이 비슷했다. 둘 다 섬세한 선을 좋아하고 따뜻한 색감을 선호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았어요. 미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그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3명씩 있다고 하잖아.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수진이? 하지만 아르헨티나라니. 너무 먼 곳이었다. 그리고 이름도 다르고.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다. 수연은 며칠 동안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낼지 고민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영어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Hi, I'm from Korea. I saw your profile and was surprised because we look very similar. I'm also a graphic designer. This might sound strange, but I was wondering if we could chat.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OMG,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I've been looking at your profile. And it's like looking in a mirror. This is so weird but exciting.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소피아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수연은 남미 문화가 궁금했다. 며칠 후 수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이마에 작은 흉터, 왼쪽 귀에 점, 웃을 때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소피아의 사진에서도 똑같은 것들을 발견했었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날 밤 수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 아이는 자신을 동생이라고 불렀다. 수연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에게는 언니나 동생이 없었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걸까? 세상 어딘가에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놀라운 일일까? 소피아와의 메시지 교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연은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며 놀라고 있었다. 둘 다 커피보다 차를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겼다. 심지어 어린 시절 무서워했던 것들까지 같았다. 높은 곳, 큰 게, 그리고 혼자 있는 것. 이건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닮은 것이 우연일까요? 수연이 메시지를 보냈다. 소피아의 답장은 더욱 놀라웠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는 입양된 아이거든요.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입양? 한국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똑같은 외모, 같은 취향, 같은 직업, 그리고 한국 출신.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세요? 수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1982년 2월 15일이에요. 당신은요? 소피아의 답장을 본 순간 수연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혹시 제가 어릴 때 형제자매가 있었던 적은 없나요? 젓가락을 들던 미영의 손이 살짝 떨렸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가끔 꿈에서 저와 비슷한 아이가 나와서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너무 닮은 사람을 봤거든요. 수연의 말에 종수도 고개를 들었다. 어디 사는 사람인데? 아르헨티나요.
그런데 한국에서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저를 놓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종수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엄마가 왜 그러세요? 수연이 물었지만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미영은 거울을 보며 떨고 있었다.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수진을 고아원에 맡기던 날, 입양 동의서에 사인하던 날, 아르헨티나로 입양 간다고 했을 때의 그 기억들이. 설마, 정말 수진인가? 미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28년이 지났고 이름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다. 수연은 그날 밤 소피아와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에 나타난 소피아를 본 순간 수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았다. 목소리 톤도 비슷했고 말할 때의 표정도 닮아 있었다. 우리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뭔가 그리운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영상통화를 마친 후 수연은 부모님 방으로 갔다. 엄마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울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아파서. 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저 정말 궁금해요. 제게 언니나 동생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 사람과 통화했는데 너무 닮았어요. 목소리도 성격도 심지어 생일까지 같아요. 수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영은 돌아서서 수연을 바라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연아. 그 순간 수연은 알 수 있었다. 엄마의 눈빛에서 28년간 숨겨온 비밀이 보였다. 취미도 성격도 특기까지 똑같은 두 사람.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의 질문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 아이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28년 전 그 결정이 옳았는지, 수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온갖 생각들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오랜만에 그 고아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다.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15년 전에 문 닫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입양 기록을 찾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에게 종수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산책했어. 미영은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종수도 어제 수연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르헨티나, 입양, 똑같은 외모. 너무나 많은 우연이었다. 그날 저녁 수연이 또다시 소피아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 제가 소피아한테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미영과 종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럴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했다. 정말 수진이라면 28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괜한 희망을 가졌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었다. 저도 그 친구가 궁금하네. 수연이가 그렇게 닮았다고 하니까.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로서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날 밤 미영은 옛날 앨범을 꺼냈다. 수진과 수연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다. 생후 18개월 때 찍은 사진이었다. 두 아이는 정말 똑같이 생겼었다. 미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수연은 소피아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다. 한국에 놀러 오지 않을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 문화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피아의 답장은 긍정적이었다. 정말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요. 소피아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우연이 그냥 우연일 리는 없었다. 그 확신은 점점 강해졌다. 미영은 수연에게 물었다. 정말 초대할 거야? 네, 엄마. 왜요? 싫으세요? 아니야, 좋아. 우리 집에서 머물게 해줘. 멀리서 온 손님인데 호텔에 있게 할 수는 없지.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28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수진은 아마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일주일 후 소피아가 한국 방문 날짜를 확정했다고 연락했다. 한 달 후에 올 예정이었다. 수연은 설레었지만 미영과 종수는 불안했다. 그날 밤 미영은 종수에게 말했다. 여보, 혹시 정말 수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 28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미영은 가슴 깊숙이 묻어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다. 혹시 수진이 행복하게 자란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28년간의 아픔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다. 엄마의 속마음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비밀이 되어가고 있었다. 2020년 6월 인천공항. 수연은 출국장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소피어 간잘러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나오는 소피아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사진만큼 닮았을까? 출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연은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봤다. 그때 멀리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소피아였다. 그녀도 수연을 발견한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10m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키, 체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주변 사람들도 신기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쌍둥이세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수연? 소피아가 먼저 말을 걸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다. 그런데 손을 맞잡는 순간 둘 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같은 따뜻함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사진보다 더 닮았네요. 소피아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저도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군요. 수연도 웃으며 답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소피아는 계속 한국의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제가 태어난 곳이군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집에 도착하자 미영과 종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피아를 본 순간 미영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28년 전 고아원에 맡겼던 그 아이. 수진이었다. 틀림없었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서 와. 멀리서 왔구나.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우세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신기해서. 미영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소피아는 미영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은 소피아에게 계속 음식을 권했다.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마치 오랫동안 굶긴 아이에게 밥을 주는 엄마 같았다. 소피아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신기해했다. 왜 이렇게 맛있죠? 제가 원래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그럴 거야. 태어난 곳의 음식은 몸이 기억하거든. 미영이 말했다. 그 순간 종수도 소피아를 유심히 봤다. 어릴 때 수진이 밥을 먹던 모습과 똑같았다. 숟가락 드는 법, 씹는 모습까지. 그날 밤 미영은 소피아가 잠든 후 그녀의 방으로 조용히 갔다. 잠든 소피아의 얼굴을 보며 28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소피아가 충격받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은 소피아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부었다. 아침마다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해주고 예쁜 옷과 기념품을 사주었다. 소피아는 이모가 저를 너무 잘해주세요라고 수연에게 말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소피아와 수연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둘은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함께 그림도 그렸다. 놀랍게도 그림 스타일까지 비슷했다.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숨기려 하셨지만 저는 눈치챘거든요. 수연은 놀랐다.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친딸보다 더 사랑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미영은 조금 안도했다. 수진이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피아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항상 궁금했어요. 제 진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일까? 왜 저를 보내야 했을까? 원망하지는 않아요. 분명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피아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혹시 너 정말 우리.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종수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눈짓으로 말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그날 밤 미영은 종수에게 말했다. 여보,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수진이에요. 확신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종수도 고민이 깊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소피아가 편안해졌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 거야. 미영이 제안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소피아를 안고 엄마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나날이 마냥 즐거웠다. 특히 수연 가족과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 좋았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과 재회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 20년 만에 만난 딸, 그러나 엄마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피아가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귀국까지 일주일을 남겨둔 어느 토요일 아침, 수연과 소피아는 남산타워에 오르기로 했다. 미영은 도시락을 싸주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왠지 불안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소피아는 서울 전경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다니 신기해요. 수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우리 저기서 사진 찍어요. 기념품점에서 파는 전통 의상 입고 타워 전망대에서 두 사람은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다.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으니 정말 쌍둥이 같았다.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 사진 부모님께 보내드려야겠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르헨티나 부모님이 얼마나 신기해 하실까요? 그 순간 수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소피아가 부모님이라고 할 때마다 왠지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오후 3시쯤 두 사람은 타워 아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소피아가 갑자기요? 하며 이마를 짚었다.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금 어지러워요. 피곤한가 봐요. 그 순간 소피아가 의자에서 쓰러졌다. 소피아, 수연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소피아는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수연은 부모님께 연락했다. 엄마, 소피아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다. 어느 병원? 우리도 지금 갈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출혈로 보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 중 출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자분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이에요.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가족분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혈액은행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 혈액형은 재고가 부족합니다. 그때 미영과 종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소피아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미영은 무너질 뻔했다. 우리 수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혈액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하네요. 수연이 설명했다. 혈액형이 뭔데? 종수가 물었다. AB형 RH 음성이래요. 그 순간 미영과 종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수연의 혈액형도 AB형 RH 음성이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는데 완전히 일치한다니. 이제는 확실했다. 저희가 검사받아 볼게요. 미영이 말했다. 왜요? 친척도 아닌데. 수연이 의아해했다. 그냥 생명이 위급한데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 혈액 검사 결과 미영과 종수 모두 수혈이 가능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전자 분석에서 나타났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환자분과 가족 관계가 있으신가요? 검사 결과를 보면 미영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저희 딸입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아, 소피아는 너의 쌍둥이 언니야. 그 순간 수술실 빨간 불이 켜졌다. 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미영과 종수는 곧바로 수혈실로 향했다. 자신들의 피가 28년 만에 다시 큰딸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쌍둥이 언니,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 공허함, 뭔가 절반이 없는 것 같던 느낌, 그리고 소피아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따뜻함.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 시간 동안 수연은 부모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가난했던 시절, 어쩔 수 없었던 선택, 28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 우리가 너무 미안해, 수연아. 너도 언니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수혈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8시간이 중요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소피아를 보며 미영은 속삭였다.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그 순간 피가 28년간 숨겨진 진실을 말해버린 것이다. 중환자실 옆 복도에서 미영은 종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28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수연에게 모두 털어놓아야 했다. 수연아, 엄마가 다 말해줄게. 정말 다 말해줄게. 1982년 겨울이었어. 너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단다. 아빠는 일자리가 없었고 엄마는 너희 둘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겨울인데 집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됐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밤 너희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미칠 것 같았어. 분유도 기저귀도 살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를 고아원에 맡기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둘 다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나은 곳에서 자라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너무 어린 생각이었지만 종수도 고개를 숙였다. 아빠도 매일 후회했단다. 수진이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못 잔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도 언니가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우리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한테 상처를 줄까봐. 상처요? 28년 동안 속인 게 더 상처예요.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제 절반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미영, 종수, 수연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소피아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미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피아야, 괜찮니?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기 어려워 보였다. 언니 나야. 수연이야. 수연이 소피아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피아의 눈이 살짝 커졌다. 언니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수연은 계속 말했다. 우리가 쌍둥이였어. 어릴 때 헤어졌는데 이제야 만난 거야. 소피아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안도감인지. 우리가 너무 미안해, 수진아. 미영이 소피아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소피아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다. 미영은 그것을 기쁜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가족들을 내보냈다. 복도로 나온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연이 물었다. 일단 소피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주는 거야. 종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소피아가 수술 전날 밤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 28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영은 소피아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다. 수진아, 엄마야. 28년 늦었지만 엄마가 여기 있어. 이번에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소피아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수연도 옆 의자에서 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언니, 우리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자. 28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는 떨어지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소피아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영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소피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소피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28년간 궁금했던 생물학적 부모를 만났지만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아르헨티나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 그리고 수연과 이제야 만났다는 아쉬움도 컸다. 병실에서 소피아는 아르헨티나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다. 시모 에스트에스 미 에머. 마리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소피아는 망설였다. 아직 한국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했는데 그날 저녁 수연이 물었다. 언니,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하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삶이 거기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도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밤늦게 소피아는 간호사가 없는 틈에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실 수술 전날 밤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언니의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소피아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회복은 빨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미영은 매일 소피아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주며 28년간 못다한 사랑을 쏟아부었다. 정말 가야 해? 수연이 소피아에게 물었다. 저도 더 있고 싶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제 삶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계세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미영은 매일 밤 소피아의 방 앞을 서성였다. 말하고 싶었다. 사실은 28년 전부터 너를 그리워했다고,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이 소피아에게 부담이 될까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출국 전날 소피아는 수연과 함께 처음 만났던 남산타워에 다시 올랐다. 여기서 쓰러졌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수연이 답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요. 소피아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저는 사실 수술 전날 밤에 모든 걸 들었어요. 복도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누신 대화를요. 수연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럼 왜 모르는 척?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진실을 숨겼을까? 하지만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미안해하고 계셨을지. 그래서 모르는 척 했어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모두가 할 말은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특히 수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미영이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들. 인천공항 출발장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인사 시간이었다. 미영은 소피아를 꽉 안았다. 수진아. 아니, 소피아야. 정말 고마웠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걸 보니까 엄마는 마음이 놓여. 이모. 소피아는 여전히 미영을 이모라고 불렀다.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색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모 덕분에 제 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종수도 소피아를 안았다. 아저씨도 감사해요. 수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소피아의 말에 종수는 울컥했다. 자신이 키워주지 못한 딸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자란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수연과의 작별은 가장 어려웠다. 언니 연락 계속할 거죠?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자매니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하지만 출국장으로 향하는 소피아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아. 미영이 큰 소리로 불렀다. 소피아가 돌아봤다. 미영은 달려가서 소피아를 다시 안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보내야 했던 그때도, 28년 동안 찾지 못한 것도, 그리고 진실을 숨긴 것도 다 미안해. 미영은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고 잘 자라고 있을지 걱정했어. 공항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녀를 바라봤다. 소피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넌 엄마의 딸이야. 영원히 엄마의 딸이야. 종수와 수연도 달려와서 네 사람이 함께 안았다. 28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변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다. 엄마, 저 정말 가야 해요. 아르헨티나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요. 그리고 제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약속해.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해. 엄마가 아르헨티나까지라도 갈게. 최종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소피아는 가족들과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사랑해요, 가족 여러분. 그녀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또다시 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8년간의 비밀이 드디어 공항에서 눈물 속에 밝혀진 것이다. 소피아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물리적인 거리감은 어쩔 수 없었다. 미영은 소피아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가르쳐주고 수연은 한국어를 알려주고 있었다. 소피아도 스페인어와 탱고를 가르쳐주며 문화 교환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영상통화에서 소피아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아르헨티나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 너머 소피아의 표정은 밝았다. 어떻게 반응하셨어? 수연이 궁금해했다.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엄마, 마리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언젠가 진짜 가족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응원해. 소피아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다.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미영이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딸을 키워준 아르헨티나 부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카를로스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한국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달라고요. 그 후 소피아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오고 싶어요. 두 가족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미영과 종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자신들의 딸을 키워준 그 부부를 만난다는 것이 떨렸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컸다. 그럼 우리가 모시고 잘 대접해 드려야지. 종수가 말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소피아는 약속대로 마리아, 카를로스와 함께 한국에 왔다. 공항에서 두 가족이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 그라시어즈.
우리 딸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영이 서툰 스페인어로 말했다.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며 미영을 안았다. 소피아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에요. 당신들이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카를로스도 종수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소피아가 항상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두 아버지는 대화를 나눴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에서 소피아가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저는 결정했어요. 6개월은 한국에서, 6개월은 아르헨티나에서 살 거예요. 두 나라 모두 제 고향이니까요. 정말? 수연이 기뻐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픽 디자인은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싶어요. 마리아가 스페인어로 뭔가 말했다. 소피아가 번역했다. 마리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가족이 많으면 더 행복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소피아가 한국어도 배우고 뿌리도 찾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날 밤 소피아는 미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28년 전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두 개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가정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미영이 물었다. 네. 저는 어디에 있어도 엄마의 딸이에요. 마리아도 제 엄마고 엄마도 제 엄마예요.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해가 밝았다. 소피아는 약속대로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기 시작했다. 수연과 함께 일하며 한국 문화를 배웠고 미영에게서 한국 요리를 배웠다. 종수는 딸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려주었다. 어느 봄날 소피아와 수연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언니, 후회해요?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걸?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두 개의 세계를 가진 셈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28년 늦었지만 내 동생을 찾았으니까. 저도요. 평생 뭔가 빈 것 같던 마음이 이제야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수연도 웃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그해 여름 소피아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작별이 아니었다. 6개월 후면 다시 만날 것이고 매일 연락도 했다. 마리아와 카를로스도 한국 가족들과 친해져서 종종 영상 통화를 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영상 통화에서 말했다.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 내년에 마리아, 카를로스 엄마 아빠도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미영이 놀랐다. 소피아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리고 나이도 많으니까 은퇴 후에는 소피아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세요. 2년 후 정말로 두 가족은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마리아는 피아노 학원을 열었고 카를로스는 건설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미영과 마리아는 서로 요리를 가르쳐주며 친한 친구가 되었다. 소피아와 수연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트윈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28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소피아가 말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어릴 때는 왜 혼자인지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떨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수연도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미영은 두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8년 전의 아픈 선택이 결국 2배의 사랑으로 돌아왔다고. 그날 밤 미영은 일기에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다. 한국 가족, 아르헨티나 가족, 그리고 우리 쌍둥이 딸들.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거리도, 시간도, 문화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